기존의 SSRI와 SNRI는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임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주로 신경전달 물질 신호의 조절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아니라 뇌회로의 상태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 관점에서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마록에서는 가장 빠른 항우울제로 알려진 케타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는 기존 항우울제와 달리 작용이 나타나는 시간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통적 항우울제가 임상 효과까지 수주가 필요한 반면, 케타민은 단회 투여 후 수시간 이내에 우울 증상 개선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타민은 기존 치료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치료 효과 발현까지의 시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약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약물이 뇌에 개입하는 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케타민 분자는 NMDA 수용체를 어떻게 잠그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뇌의 회로를 다시 짜게 만들었을까요? 마취제로 쓰이던 분자가 어떻게 항우울 치료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이제 그 미시적인 변화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케타민을 투여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분자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시간 이내에 BDNF 분비가 증가하고 mTOR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며 시냅스 단백질의 발현도 함께 증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단시간에 관찰되는 분자적 변화는 케타민의 효과가 감정의 점진적 조절이 아니라 시냅스 수준의 재편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케타민은 감정을 서서히 조절하는 약물이 아니라 시냅스 수준에서 빠른 재편 신호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NMDA 수용체에서 시작된 겁니다. 케타민의 표적은 NMDA 수용체입니다. NMDA 수용체는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이면서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회로의 장기적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용체는 글루타메이트와 글리신이 결합하고 시냅스 후막이 탈분극되어 마그네슘 차단이 해제될 때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NMDA 수용체를 통해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고, 이 신호는 시냅스 구조와 전달 효율을 변화시켜 장기 강화, 즉 LTP를 유도하며 학습과 기억, 회로 조정의 분자적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칼슘 이온의 과잉 유입으로 흥분 독성이 발생하고 신경세포 사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MDA 수용체 활성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시냅스 후 세포에는 두 가지 주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즉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시냅스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유리되면 먼저 암파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소듐 이온이 유입되고 시냅스 후 세포가 빠르게 탈분극됩니다. 이 탈분극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NMDA 수용체를 막고 있던 마그네슘 이온의 차단이 해제됩니다. 그 상태에서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해 있으면 NMDA 수용체 채널이 열리며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됩니다. 이러한 NMDA 수용체를 통한 칼슘 유입은 해마 CA1 등에서 정의된 고전적 NMDA 의존 장기 강화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유도하는 핵심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케타민에 의해 NMDA 수용체가 차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케타민은 개방 상태의 NMDA 수용체 채널 내부, 즉 펜사이클리딘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비경쟁적 기량제입니다. 이 결합은 이온 통로를 물리적으로 점유해 칼슘과 소듐 이온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NMDA 수용체를 통한 과도한 칼슘 이온 유입이 감소하고 칼슘 의존적 효소 활성과 하위의 흥분성 신호 전달이 억제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NMDA 수용체를 차단하면 어떻게 시냅스 가소성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NMDA 수용체 차단의 의미는 단순히 흥분을 억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NMDA 매개 칼슘 신호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시냅스 후 밀도, 즉 PSD에 유지되던 칼슘 의존적 안정화 상태가 느슨해집니다. 이 과정은 시냅스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기존 구조의 고정된 상태를 해제하여 이후 암파 수용체 신호를 통해 새로운 가소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빠른 변화는 무엇에 의해 구동될까요? 핵심은 암파 수용체 활성입니다. 케타민 투여 후 나타나는 BDNF 증가와 mTOR 활성 그리고 항우울 행동 효과는 모두 암파 수용체 활성이 유지될 때만 관찰됩니다. 실제로 암파 수용체를 차단하면 이러한 분자적 변화와 행동 효과는 크게 감소하거나 사라집니다. 즉, NMDA 수용체 차단은 가소성을 직접 만들어내는 신호라기보다는 시냅스가 다시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먼저 형성하고 그 위에서 암파, BDNF, mTOR 신호가 실제 가소성 변화를 구동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타민 유도 가소성은 칼슘 신호로 시작되는 NMDA 의존성 장기 강화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경로입니다.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 변화는 회로 수준에서도 관찰됩니다. 전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핵심 피질 영역이며 해마는 기억 형성과 맥락 정보 처리 그리고 변연계는 정서 반응과 스트레스 처리에 관여합니다. 케타민 투여 후에는 이들 영역을 연결하는 시냅스 수준의 기능적 연결 변화가 관찰되며 특히 우울증에서 보고되는 전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조절 저하와 회로 불균형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회로 수준의 변화는 부정적 정서 처리의 과도한 편향을 줄이고 보상이나 자극 처리에 대한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먼저 나타난 것은 뇌회로 수준이었지만 임상에서 먼저 관찰된 것은 해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술한 시냅스 및 회로 수준의 변화는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가 해리나 환각과 같은 주관적 경험의 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해리와 환각은 케타민 수여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임상 연구에서 항우울 효과는 이들 경험의 유무나 강도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케타민 항우울 작용의 핵심은 해리나 환각 자체가 아니라 NMDA 수용체 차단을 통해 유도되는 신경회로와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임상에서 케타민을 어떻게 투여하고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케타민은 주로 정맥 주사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근육 주사도 활용됩니다. 한편 케타민의 에난티오모인 S케타민은 비강 분무형 제제 스프라바트로 개발되어 의료기관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마무리합니다. 현재 NMDA 조절 기반 항우울약 개발 전략은 효과는 유지하면서 해리나 환각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R케타민은 기존 케타민보다 해리성 부작용이 적고 동물 및 일부 초기 임상에서 지속적인 항우울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젤퀴스디넬은 경구 투여가 가능한 NMDA 조절 약물로 전 임상에서 빠른 효과와 높은 생체 이용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NMDA 조절 기전을 유지하면서 해리나 환각을 분리하는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